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꾼꾼이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예전보다 한산해진 명절 택배, 그리고 쉬지 않는 쿠팡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명절 택배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 때는 우리가 계속 루틴하게 택배를 이렇게 보내는 거와 다르게 이 연휴 한참 전에 택배 배송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택배사에서 집하 마지막 하는 날짜를 딱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는 택배를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절 때는 명절 선물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이 택배량이 정말 평소보다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사에서 이거를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연휴보다도 훨씬 일찍 택배 배송 마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랬어요. 설 연휴 때 예를 들면 11일 날이 설날 연휴 시작인데요. 이게 목요일이잖아요. 근데 그 전주 금요일 날 주문 마감을 합니다. 이 택배 발송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4일 앞이나 이렇게 배송 마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추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 때도 추석 연휴가 9일날 시작을 하는데 이런 식품 같은 경우는 4일 앞인 5일에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택배 같은 경우는 6일에 마감을 합니다. 3일 앞이죠. 그러니까 정말 일찍 7일, 8일은 그냥 좀 되게 애매한 어떤 날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온라인 판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평소에 하던 그런 제품들 출고를 못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이 9월 26일 화요일이잖아요. 근데 내일 모레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보통 근데 이번 추석에는 오늘 택배 마감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즉 예전보다 이 마감일이 좀 타이트하지 않은데 명절 이 택배 마감일이 좀 널널한데 약간 이런 느낌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원인은요, 우선은 CJ 대한통운의 곤지암 메가허브 터널이라든지 혹은 롯데택배의 진천 메가허브 터널, 이런 메가허브 터널들이 크게 생기면서 어떤 이런 취급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많아졌다. 요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쿠팡이죠. 이거는 뭐 누구나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명절 때 쉬지 않아요. 이번 추석 때도 쉬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배송을 해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원래도 쿠팡을 많이 이용하는 데다가 명절은 선물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주고받을 때 날짜,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할 수 있어. 이런 게 명확한 쿠팡에게 주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일반 택배들은 일찍 마감이 되고, 그리고 실제 막 배송일이 막 늦어지니까요. 근데 쿠팡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명절이라도 똑같이 오늘 주문해도 내일 배송이 오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명절 택배 물량이 기존 택배사들은 줄어들었고 이 쿠팡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쿠팡을 눈에 가시처럼 볼까요? 당연히 택배사들이 먼저 그렇겠죠. CJ 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쿠팡이 뺏어가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주체. 예전에는 CJ 대한통운, 쿠팡에서 택배에서 1위 업체였던 CJ 대한통운을 공격했던 민노총 택배노조가 이 쿠팡을 눈에 가시처럼 보고 있습니다. 쟤네들 뭐야? 왜 안 쉬는데? 왜 노동자들 보호 안 하는데? 이런 이유로 이제 쿠팡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번 명절 때도 추석 당일에도 배송 강요한다 쿠팡. 쿠팡 택배 노동자 휴가 보장해라. 이러면서 이 민노총 택배노조 또 얘기가 나옵니다.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이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라는 이런 취지 너무 좋죠. 그런데 실제 이 민노총의 택배 노조의 민낯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저는 사실 이 민노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21년도에 이 민노총 택배 노조 주도하에 이 CJ 대한통운, 제가 사용하고 있던 CJ 대한통운이 택배를 40일인가에 50일 정말 길게 했었던 그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요, 저는요, 매출의 10%를 포기했습니다. 배송 보내던 것들 중에 10%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이 택배 파업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민노총의 행태들 그때 정말 관심 있게 영상들도 쭉 봤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죠. 첫 번째는 이 택배 노조원들이 그 파업하던 중에 자기네들 밥그릇은 챙기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혹시 이 택배 기사분들이 집하하는 게 좀 돈이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 집하하는 게 사실 배송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이 되는데, 왜냐면 한 업체에서 정말 많은 물량을 가져가니까요. 근데 이 택배 노조들이 그 택배하는 이 파업하는 와중에도 자기네들 밥그릇은 챙기겠다고 이 택배 노조들 이 조끼가 있죠, 다 벗고 그리고 택배 노조 아닌 척 하면서 집하를 해갔었습니다.
왜요? 자기네들 밥그릇 뺏기기 싫어서. 왜냐하면 이거 집파 이제 며칠 동안 안 하면, 오랫동안 파업 동안 안 하면 그 업체가 다른 택배사로 떠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이런 이중적인 행태에 정말 놀랐었고, 또 두 번째는 이 택배 노조들이요, 이 본인이 배송하려는 물건, 할당된 물건을 본인 물건처럼 대할 때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택배사에 있는 물건은요, 판매자의 물건 혹은 소비자의 물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택배 노조는 이걸 자기들 물건이라고 하고 다른 택배 기사들이 이 물건을 배달하려고 했을 때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게 말이 돼? 이게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택배 노조 행태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몇 가지 일련 상황들을 보면서 완전 거기서 진짜 학을 뗐습니다. 그래서 완전 부정적인 인식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거기에 피크를 찍었던 건 CJ 대한통운 본사를 그냥 무력으로 점거했잖아요. 막 개미떼 마냥 막 들어가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와, 이런 노조가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자, 이런 노조가 예전에는 CJ 대한통운 택배사들 중에 1위 업체를 타깃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쿠팡한테 이 타깃을 바꾸는 모양새예요. 택배 없는 날에도 쿠팡을 공격했습니다. 야, 니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택배 없는 날에 왜 니네만 안 쉬어? 그리고 이번 명절 때도 니네 휴가 보장해. 왜 명절 때 안 쉬는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거짓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이 흔들려고요. 그런데 쿠팡도 만만치 않죠. 저는 뭐 이렇다고 해서 쿠팡을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도 쿠팡 판매자로서 사실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많이 갑질을 당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민노총을 더 싫어할 뿐입니다. 이 민노총이 택배노조에 끊임없는 거짓말을 한다는 걸 이 쿠팡에서는 정리해가지고 언론사에 뿌립니다. 추석 연휴 때 하루라도 쉬면 해고된다. 이거 거짓말이죠. 쿠팡에서도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근거를 대죠. 영업점유 퀵플러스 협의와 휴무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추석 연휴 때 오히려 퀵플러스들한테 배송 단가를 높여줍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개 배달하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하나만 배달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퀵플래서들이 오히려 추석 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니까. 자, 그리고 뭐 외조모상 예비군 다녀온 퀵플래스 17명 해고,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 쿠팡 입장에서는요, 이 CLS 퀵플래스 해고할 수 없고 해고 주장 이후에도 버젓이 배송했다. 저는 이게 쿠팡 말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노총의 그런 거짓말 행태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이 과도한 배송 물량 강요, 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과도한 배송 물량이라는 건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구조입니다. 이 택배 기사들은요. 이 쿠팡의 CLS 퀵플래스 기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과도한 배송 물량이 많으면, 그러니까 과도한 배송 물량이 있으면 이걸 나누면 돼요. 근데 왜 안 나누는 줄 아세요? 이 택배 노조 이런 사람들이 왜 안 나누냐면, 이것들을 본인들은 지금 아파트 단지나 큰 아파트 단지 정말 뭐 이렇게 좋은 어떤 배송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 주택단지나 빌라단지 이렇게 좀 가기가 힘든 곳들, 이런 곳들이 있는 배송지로 옮기기 싫으니까 자기들은 이걸 안 놓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배송 물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얼마든지 영업점이나 얘기해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본인의 이권들은 놓고 싶지 않다. 하지만 배송 물량 과도하게 주지 마. 뭐 이런 얘기를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전에 CJ에서부터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쿠팡한테도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이 쿠팡이 어떤 이런 민노총 택배 노조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민노총 택배 노조요. 그리고 바로 이런 거짓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예훼손 이렇게 하죠. 쿠팡이 어떤 회사인데요? 이 판매자들도 학을 뗀 회사인데 민노총도 아마 많이 고생할 겁니다. 아마 저희같이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민노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21년도에 CJ 대한통운 파업 요 계기로 해가지고 민노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판매자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래서 이런 민노총의 어떤 그런 행태들을 쿠팡이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고 명예훼손하고 이렇게 소송 거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절 때요. 사실 이렇게 택배가 많아야 사실 우리 판매자들도 좋은데, 어쨌든 좀 이게 좀 줄으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긴 하죠. 물론 이게 이 쿠팡 쪽에서 많이 그 물량들 다 가져가서 그런 건데요. 참 씁쓸하기도 하면서 또 어떤 이런 민노총의 좀 행태를 보면 좀 짜증나기도 하고 막 그런 하루네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두서없이
이렇게 명절 배송이 좀 줄어든 이유? 혹시 이제 또 이때 쉬지 않는 쿠팡 때문에 약간 요런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꾼꾼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